경기가 안 좋을수록 성행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다단계 영업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다단계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시사제작국의 박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에도 휴대전화 다단계로 판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이렇게 다단계 판매에 몰리고 있나 보죠? 네,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겠죠. 돈 벌 곳이 없어서인지 이런 다단계 판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국 통신사 대리점 중에서 가입 실적 1위를 차지한 곳들이 이런 다단계 업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자, 관련된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다단계 업체의 본사인데요. 강의실에서 그 다단계 영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인판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8, 16, 32, 64, 128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다 봅니다. 15일까지 가면 32,767명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나에게 6,000원씩만 줘도 2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용을 들으면 혹할만 하죠. 네, 어떤 방식이냐? 다른 다단계 영업과 비슷했는데요. 자, 맨 먼저 그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을 하면 대리점 주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수당을 되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개통하게 하면 또 그에 따른 일정 요율의 수수료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붙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는 수수료도 많아지겠죠. 네. 네,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회사 안 직급도 높아져서 이에 따른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고 업체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처음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한두 달은 실제로 돈이 몇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그 자기를 소개했던 바로 윗단계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에 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그 가입을 할 때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면 바로 높은 직급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현혹을 하는데요. 네. 그런 말을 믿고서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단계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공정위가 몇몇 업체에 대해서는 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그 방문 판매법에 적용을 받는 그 다단계 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제재도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을 어겼다고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먼저 제재를 받은 업체는 모두 4곳인데요. 주로 LG U+ 상품을 파는 업체들입니다. 그 방문 판매법상 다단계 업체는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단말기 가격과 약정 요금을 합친 상품 가격이 160만 원이 넘은 거죠. 또 업체 측이 그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자격 유지와 후원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과도한 구입 부담, 즉 고객 유치 실적을 요구한 것도 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보통 다단계 업체들이 잘만 하면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 행사에서요, 신입생 환영회 이런 데서 후배들에게 너무 가혹행위해가지고 큰 사고로 일어나는 일 잦잖아요. 네. 교육부가 대책 마련한다고요? 네, 실제로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앵커들께서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워낙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캠퍼스 생활을 했는데 그 동기 중에 그 특정 동아리 가입했는데 좀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경우는 좀 자주 보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그 대학생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곳은 부산의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그 학생들이 쭉 일렬로 서 있는데 앞에 선 학생이 머리 위로 뭔가를 끼얹죠. 뭘까요? 뭘까요, 저게? 네, 두부와 같은 거. 김치 같은 음식물 찌꺼기를 넣은 막걸리입니다. 행위예술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엔 그 아예 신입생들을 테이프로 몸을 칭칭 감아놓고 막걸리를 뿌리기도 하고요. 네. 큰 대야에 담은 막걸리를 통째로 몸에다 들이붓기도 합니다. 아유.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냥 별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이른바 액땜을 한다면서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자, 해마다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이런 대학교 내 가혹행위,
하지만 지금까지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 대학 내 관련 학칙을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대학 내 모든 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교수를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고 만약에 그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서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대학 내 인권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요. 예방 교육도 강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근데 대책이라는 게 담당 교수가 책임져라 이런 거라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좀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요즘 들어서 그 산행 사고가 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5월이 되면 산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분은 북한산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산악구조대가 응급조치를 하고 결국 헬리콥터로 이송이 되죠.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9 구조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5월에 산악사고가 1,167건 발생해서 4월에 비해서 70% 넘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를 보면요.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전체 사고의 56%가 일어났고요. 하루 중 그 오후 2시 때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 그 아침 일찍 산행에 나서면 보통 이 오후 2시를 전후로 하산, 즉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피로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산행은 하지 마시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그 산에 가서 술 드시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니까 피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정 기자 수고했습니다.